중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회담을 가진 후 하마스를 지지한 중국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성 밀러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중국의 중동 평화 중재자 역할에 미국이 동의하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중국이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잠재적인 중재자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적절한 조치는 하마스와의 중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귀하가 언급한 제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 중재에 미국은 동의하지 않겠음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문제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수출 통제의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성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막을 방안과 관련한 본 기자의 질문이 러시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기를 찾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와 수출 통제 때문이라고 답변하면서 그러한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이라며 우리는 군사적 지원이 이미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Matt. Russian President Putin and the Chinese. 감사합니다, 매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동 위기의 원인을 미국의 잘못된 외교 탓으로 돌리며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중동 중재에 동의하십니까? I would just say that the instigator of this current conflict. 나는 이 갈등의 선동자가 하마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바로 하마스입니다. 잠재적인 중재자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적절한 조치는 하마스와의 중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무장관이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한 일 중 하나는 중국 측에 연락하여 왕이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는 능력이 있고 의사소통 경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지역의 여러 국가와 함께 우리는 지난 6월 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중국과 소통의 길을 열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미국 간의 양자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중국은 자신의 의사소통 수단이 영향력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항명할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귀하가 언급한 제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무기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런 무기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최신 위기 이전의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제가 그때 말했듯이 러시아가 무기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한 제재와 수출 통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가 중 하나가 북한이고 우리는 군사 지원이 이미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마스를 지지한 중국의 평화 중재자 역할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러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해 미 백악관은 13일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낮은 항해 약 6m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와 약 300여 개가 적재되어 있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거래가 러시아와 하마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감시와 아울러 북한의 무기 거래를 봉쇄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미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또 반갑고요.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지금 델러웨이에 항상 자기 본가에 가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계속 지금 안보팀하고 지금 브리핑을 영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됐는데 지금 워싱턴이 뉴욕이니 이런 거 반전 세력, 평화 세력들이 지금 너무너무 데모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사당까지 점령해가지고 한 30-40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도 보니까 무슨 시민단체가 한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금수 조치해라 하고 지금 반전 그걸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아무튼 반이스라엘 세력도 있고 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마스의 반인륜적 이번 공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번에 푸드라든지 메디컬이라든지 이런 게 한 20트럭을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원래는 하루에 한 100트럭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마스가 만일에 중간에서 가로채면은 큰 문제가 될 것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상전이 바로 이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국방장관이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사드 배치랑 이제 패트롤 미사일 배치를 지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추가 미군을 지금 파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신원식 새로 된 국방부 장관하고 또 오스틴 국방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여러 상황이 있을 거고 즉각 미군이 개입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일 공중훈련이 지금 개최되고 있죠. B-52H 전략 포격기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한반도 중앙 상황도 지금 미국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전쟁이 이제 장기화될 조짐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중간에서 중국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중동 평화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또 국무성에 물었습니다. 이제 국무성에는 중국이 나선 거는 상당히 모순이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푸틴하고 회담을 하고 나서는 이제 하마스 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째 평화를 중재 역할을 하느냐 하면 쭉 늘어놓고는 우리는 거기가 탈닿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중재를 한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동 평화. 지금 중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중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튼 지금 고립되어 있는 중국이 네. 외교적으로 미국과 맞서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화적인 중재를 한다는데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중국의 속셈은 아무튼 본인이 지금 가장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개발에 네. 중국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 전쟁이 이제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면은 본인들의 경제 이제 침체로부터의 탈피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보는 것 같고요. 그렇죠. 중동에 있어서 1대1로의 중동과의 관계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미 전선에 서면서 중국하고의 손을 잡은 상태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에서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순수한 중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그 여러 나라 중에서도 중동에 굉장히 그 힘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1대1로 정책뿐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미국과 맞서겠다라는 중국의 그 1대1로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틈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뭐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 하마스가요,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친북한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압력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면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미 의회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미국의 이민월자들에 대해서는 사상 검증을 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거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이민올 인간들 있잖아요. 친북한들 다 사상 검증하면 미국 못 옵니다. 뭐 친북 인사들 이래 보면은 뭐 네. 자식들 미국에서 유학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에도 얘기한 것이 반미 전선에 노골적으로 반미 얘기를 하고 노골적으로 한미 간의 관계를 이관시키고 그런 반미 전선에 서 있는 자식들이 미국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순점들이 되게 그렇죠. 많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비자 발급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물론 개방하고 자유로운 뭐 유학이나 자유로운 이민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반미 전선 미국의 이익에 굉장히 심각한 지위를 두고 있는 그러한 인사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미국이 정보기관에서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그렇죠. 않고 뭐다 이렇게 한국 내에서는 친북 행각, 친중 행각, 반미 행각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에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좀 각성하면서 이 신원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지난번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모 야당 국회의원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싱크탱크에서 무슨, 이제 이게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 야당 여성 국회의원이 그 CEO한테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 자기 딸이 지금 모 대학에서 지금 유학 중인데 좀 잘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서 쏴 붙였거든요. 아니, 반미하고, 또, 친북하고 그런 분들이 어때 딸은 또 미국에 유학시켜갖고, 이렇게 지금,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죠, 모순. 모순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잘 부탁한다고 그것도 한다는 것은, 뭐, 뇌물은 안 줬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갑질이라고요. 그런 걸 내가 볼 때 상당히 야당 의원들 진짜 이중인격들 거의 파헤쳐 봐요. 다들 미국 시민권자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쫓아내야 돼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막 난리하고 이럴 때 제 야당 민주당 국회 부의장이 일본 여행 갈 그러한 생각하고 있고 김남국이 한국에서 난리 나는데 일본 여행 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좌파들의 이중성은 언제라도 조변석계 아침 저녁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면은 공격하고 또 언제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념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강남 좌파 조국과 같은 강남 좌파들이 되게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최선희 외무상과 만났고, 그리고 김정은하고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정은의 핵 개발에 지지한다. 그리고, 그러나 그런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려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가이 그가이를 다 같이 지금 평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볼 때 상당히 웃기는 얘기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다는 사람은 핵을 왜 개발하느냐. 평화적 그러면은 그 평화세스의 오픈 테이블을 한다는 거는 군축회담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 제가 아닙니까? 항상 걱정했던 것이 음, 이제 결국은 그 러시아나 음, 중국 또 미국도 어느 상황에 가서는 군축회담으로 가게 된다. 그래 되면은 폐기는 영원히 물 건너가는 거고 핵을 얼마나 지금부터 더 이상 개발 안 하느냐 이 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이 문제는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국민들뿐만 아니고 외교, 국방, 안보 또 정치하는 그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좀 봐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핵을 그대로 놔두고 군축회담 한다 그랬을 때 민주당의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네, 아마 그들은 군축회담에서 북한에 핵이 있는 것이 뭐 우리한테 무슨 손해가 되나 이런 논리를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핵 문제만 얘기하면은 열받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때 거짓말했죠. 노무현, 문재인 때까지 전부 거짓 평화쇼, 뭐 햇빛 정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반도 자주론, 그다음에 이번에 그 거짓 평화쇼 이러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제 종전선언 문제까지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좌파들의 이 북한 맹종에 대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안을 수밖에 없다. 네. 이제는 맹목적 인도주의, 맹목적 북한 퍼주기 이런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또 대한민국의 미래의 안보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인식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요, 저기 중국이 지금 중동 중재, 평화 중재자 역할도 하겠다.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중재자 역할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무성 대변인이 상당히 비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중국은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국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좋은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침범 때 소련 편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때도 지금 하마스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중립적인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겠느냐 하면서 비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일축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 또는 한국하고 중국과의 여러 이렇게 연결된 이게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중국은 양다리를 거쳐갖고 어쨌든 여기도 흥 저기도 잉 하면서 이제 경제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이 놀아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뭐 한미일 공중훈련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죠. 그리고 B-52 전략 폭격기가 지금 가서 지금 참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제 제1호 타격을 B-52 전략 폭격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한미일이 지금 어떤 분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 반역적 우이구 군사합의 폐기 이게 이제 공정 감시망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비행 금지 구역을 해서 네네. 뭐 중요한 거점 GP 11곳을 초소 11곳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네.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하고 저렇게 무기를 제공해 가면서 하는 것은 수호이 35 음, 대한 도입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되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물론 러시아가 그것을 응할지 안 응할지는 모르지만은 네. 자기들이 봤을 때 공중전에 있어서 재래 무기는 자기들이 앞서고 또 핵무기의 개발도 완성 단계에 갔지만은 음, 공중전에 있어서의 불리한 걸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를 통해서 이 전략 폭격기 관련 또 이러한 전략 폭격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 시스템 이런 것이 오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특별한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재하고 또 러시아 보고도 그러한 전략 무기를 북한에 줬을 때 강력한 제2의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크리멜린의 모스크바 크리멜린궁에서 대변인은요, 자기네들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어떤 에비던스도 하나도 없다면서 미국이 거짓 정보라고 지금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무성에 온 러시아 기자가 있어요. 거기서 파견된 기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에비던스 있는 것을 말해라는 거라. 그래서 백악관이 벌써 다 정보 공개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 저한테 묻더라고요. 북한이 대포를 러시아에 이전했는가라는 거를 한국이 어떻게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도됐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already 보도됐다고. 그러니까는 그것도 문제라는 거야. 자기들은 받은 적이 없대.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지. 누가 거짓말을 시켰는데,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은 좌우지간 사실도 거짓말을 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I don't know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기네들은 이제 양쪽을 비교해 보는 거라고. 한국의 정보랑 미국의 정보랑 어떤 게 맞는가. 그래서 we are same thing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이송을 하고 있다는 게 낮은 항인이 뭐 어떤 해상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컨테이너 수천 척이 음, 낮은 항에서 실려서 나가서 이제 브라질 포토로 바로 가지는 안 하고 그 중간 항구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브라질 포토로 가는 그런 경로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컨테이너 실어 가야 될 물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 철로로 가면든지 컨테이너 실은 무기는 무기밖에 없다. 네. 그래서 포탄이나 혹은 미사일 이런 부분의 무기가 제공된 거는 이미 밝혀졌고 이번에 하마스 공격에서도 북한제 무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어렵다 하더라도 무기의 수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전 세계적인 반미 국가에 그렇죠. 전 세계 반미 국가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음흠. 그러면 이제 라스트 타임으로 우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왜 이 시기에 하필이면 이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중동을 방문하고 갔습니까? Why?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위 사막의 그 컨퍼런스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지난번 빈살람 왕세자 왔을 때 한 40조 정도 MOU를 체결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한 21조 정도 MOU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경제 이번에 방문인데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일단 네옴시티에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은 부분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건설, 첨단 기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중동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아무튼 사우디의 지금 방산 이번에 이제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에서 좀 무너지면서 이 세례 무기에 대한 방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자산 무기는 공급을 안 하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사우디나 이제 카타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방산 무기 수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전쟁하는데 왜 가는 뭐 사우디나 카타르가 뭐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 순방은 많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 뭐 지금 MOU 체결로 하면 60조 정도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경제순방 외교는 잘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냐면은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요, 사우디는 말만 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상당한 시기도 걸리고, 중간에 봐봐요. 또 한국한테 와가지고는 마치 한국의 모든 잡을 다 준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중국에 조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드 말도 그 달콤한 말도 다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일선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도 결국은 한국이 그쪽에다가 투자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자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60조를 다 주겠다는. 근데 이제 하나는 네옴시티 전체 지금 작년 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물론 사우디가 전체 건설의 대부분 차지하죠. 전체 그렇죠. 첨단 기술이나 도로건 이런 거 하는데 그거의 15%, 사우디가 한 56%, 중국이 한 15%, 네. 한국이 한 14% 정도를 점유해요. 굉장히 많이 점유하는 거. 중국의 일반 네. 건설 참여보다는 한국이 이제 터널이나 항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2의 중동 붐을 한번 이번에 우려하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우려하는 것이 지금 자기들이 뭔가 경제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는데 이게 하마스 이스라엘 이런 분쟁이 생겼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혹은 한국도 이 전쟁이 장기화가면 안 된다. 그것이 또 불똥이 이란이나 이쪽으로 헤즈볼라 이쪽으로 또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를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에 이제 조금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름을 좀 바꾸든지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들을 다시 들어가지고 또 사용을 한다는데, 우리 조은진 대표님 같은 분을 필히 국민의힘에 들어가셔가지고, 진짜 국민의 힘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안타깝거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인요한 연세대학교 예, 예, 예. 우리 국적기와 1호, 네. 그런 특별기와 1호 그분이 되셔서 모든 권한을 주고 일한다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변화가 있겠죠. 또 우리 근데, 공화당이 국민의힘이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좀 더 생각의 전환을 좀 빨리 해주기를 그래서 이제 바라고 여기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실도 변하기를 바라죠. 예. 여기 기자들도 우리 자꾸 조은진 대표님을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분이 지금 액티비티하게 안 하느냐. 인재를 아껴놓고 있지 마라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인요한인가 그분은 외국인 아닙니까? 그 사람은요, 제가 볼 때 김대중 때부터 야당에서 많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야당의 인사가 여당의 어떤 정책적인 것을 또 맞는다는 것도 어떤 때는 조금 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혁신하는 데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보수 우파의 지식인들은 용기가 없고 또 나름대로 정치인들은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선뜻 혁신위원장에 응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김요한 씨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보는 시각을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 보면은 좀 더 기대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이 같은 사람은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 당을 그렇게 헐뜯고 다니고, 그렇게 또 유승민이하고 결국은 얘기하고 이준석이나 유승민은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나가서 또 당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지. 12월 말까지 당을 이런 식으로 흔들고 그렇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선거 때 양두구육, 양머리 걸어놓고 개를 팔았다는 얘기. 말도 또 안 대구 국회의원들 좀 비판받아야 되지만 대구 국회의원들 보고 밥만 먹는 고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미친 놈이라고까지 그래 할 것 같으면 이미 루피콘 강을 건넌 거죠.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유성민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하고 유승민은 빨리 정리하는 게 난 맞다 이래 봅니다.
그렇게 퀄리티가 없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은 것은요, 여기요, 지금요, 공화당 의원들이요, 지금 의원을 지금 2번이나 3번이나 투표를 해가지고 하원 의장도 지금 뽑지 못하고 있어요. 공화당의 반란군사들이 자기 당의 사람이 하원 의장 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그래서 이게 쇄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양쪽 당들이. 그런데 뭐 아무튼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지지율의 5%가 앞선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7%가 앞서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아니 이제 지금 바이든한테 내년 선거가 상당한 악재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길어질수록 더 악재로 남아 있고 이게 해결이 쉽지 않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한번 봅시다. 또 마지막 판에 어떤 인사가 또 대표 선수로 나올지 또 아니면 바이든이 또 저기 제3당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케네디가 네.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사람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선거를 놓고 옥신각신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